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 총리.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입니다. 오늘은 휴일 패션 캐주얼한 복장 또 컨츄리한 모습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블로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죠. 같이 볼게요. 오피스텔 전입신고 말라는 집주인 괜찮을까? 세입자 전입신고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과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혹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작성하도록 요구받는다.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후 실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고, 과세 관청도 실제 용도 기준으로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한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된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상당히 부담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의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에서 업무용으로 기재한 후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과세관청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용도로 판단하지만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대부분 주택으로 과세한다. 문제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인자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오피스텔이 임대인이 채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춰야만 확정인자를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배당 순위가 한참 밀려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항력은 그 임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죠. 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기준은 인도, 그 점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난 이후 직후서부터 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비상시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오피스텔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임대차 보증금을 정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시세에 있는 오피스텔이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한 60% 정도의 그 기본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1억 매매가에 8천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6천 정도로 보증금을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반전세, 월세 개념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그 규모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임차인의 일방적인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네, 물론 이게 가능하지만 그 주택
세대를 늘리지 않기 위한 특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그 직장인들은 좀 피로를 회복하는 그 재충전의 시간 되시고 자영업자님들은 또 주말 매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